27페이지. 얼른 펴보세요. 네. 오늘 이제 좀 어려운 거 하나 하셔야 됩니다. 네. 꼭 오늘 해야 되죠. 제가 뭘 하는 거냐 지금? 그냥 아, 어려운 거로. 책 다 피셨나요? 네. 자, 페이지 2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5번째 테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들아 여기 봐야지. 지난 시간에 연립 방정식 공부했죠, 그죠? 1차 연립 방정식, 그죠? 그때 제가 왜 직선 만나는 점 구하는 거 그런 거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뭐가 되느냐면 차수가 2차가 됩니다. 2차. 2차.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2차, 3차 차수가 올라가면 이 2차를 풀어 헤쳐가지고 1차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그 과정이 이제 인수분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내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립방정식이다 보니까 이제 현재야 눈이 딴 데 돌아가면 안 돼요. 여기 쳐다보세요. 여기 봐야지. 그렇지.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인수분해를 하는데 지금부터는 문자가 2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x, y, 아니면 a, b 이런 식으로 문자가 2개 이상 나온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좀 달라진 거죠. 자, 문자를 소거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가간법, 등치법, 대입법. 주로 우리는 1차 연립방정식 풀 때는 가간법을 썼어요. 윗줄, 아랫줄 더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주로 뭘 하느냐면 대입법을 많이 씁니다. y가 3x면 y 자리에 3x를 쿡 하고 집어넣는 겁니다. 이해돼요? y 대신에 3x로 교체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문자의 개수를 줄여주고 인수분해를 한다. 자, 이게 전체적인 방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자, 첫 번째 경우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연립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자, 1차식과 그 다음에 2차식을 여러분이 이렇게 연립한다. 자, 1차식은 0, x 더하기 y는 0, 그런 식으로. 여기는 제곱이 붙어 있는 겁니다. 제곱도 있고, xy 곱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0, 이렇게. 자, 예를 들자면은, 예제 문제 5번의 첫 번째 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현재야, 보이니? 여기요. 위에 게 몇 차식이고? 위에 거 1차식. 아래 거가 2차식이고.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1차식을 2차식에 아래쪽으로 여러분이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대입하면 대신 문자를 이제 다른 걸로 교체한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럼 대입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느냐? 문자를 우리가 소거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자만 남기고 예를 들면 y가 사라지고 x만 남는다거나 x가 사라지고 y만 남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요게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첫 번째, 자,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1차식을 2차식으로 뭐 한다? 대입해서 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예제 문제 5번에 1번을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5번의 첫 번째 문제. 위의 식은요. 위의 식은 x-y는 1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아래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연립한다. 자, 다른 거 아니고요. y를 한번 소거시켜 보겠습니다. y는으로 정리를 하세요. 자, 여기 봐라.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한다고? y는 이렇게 정리한다고 해? y만 남기고 다 넘기면 어떻게 돼? 응? 뭐가 나올까? y는 뭐? X. x.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아닌가? y는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X 마이너스. 오케이. y는 x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이 자리에다 뭐해? 집어 넣어버리세요. 왜? y는 이거랑 같은 거니까 집어 넣어버리시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1 제곱은 25. 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가벼운 2차 방정식이 돼버렸죠. 그죠? 예,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뭐 근해 공식 하든지 아니면 뭐 인수분해 하든지 그건 누구들 알아서 하라고. 응? 그런 게. 자, 정리를 해버리면은 2x의 제곱에다가 자, 요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x 나오나요? 그 다음 플러스 넘어가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이 약분 되겠다. 약분해버리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 자, 그래 놓으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놈인데 이놈은 어떻게 돼? 암산. 3, 4. x 더하기 3. x 빼기 4는 0.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3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면 돼? 4가 되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얘들아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지금 애시당초에 받아놓은 문제가 자 x, y 문자 2개짜리 연립 방정식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x를 구하셨으면 그에 따라서 y도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거. 그래서 자 이때 x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 칵 하고 집어넣어가지고 마이너스 4가 따라당긴다는 거. 자, 얘가 만약에 4면 y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요게 한 세트, 요게 한 세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보통 답을 두 쌍이라고. 두 쌍. 혼자가 아니고 세트로 당기니까 두 쌍의 실근을 가지는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말 되는가? 오케이. 자, 다음은 두 번째 패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패턴으로서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복잡합니다. 자, 보시고요. 자, 두 번째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경우. 자, 2차식은요. 그 다음에 이쪽도 2차식 이렇게 이런 꼬라지로 생겨버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두 식 중에 어느 한 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쓸까요? 그냥 자 2차식을 이렇게 돼 있는 놈을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합니다. 이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분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식과 1차식의 곱의 모양으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놈의 1차식이 나오게 되면은 자, 이 앞에 놈이 0이 되든가 그러지 않으면 뒤에 놈이 0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경우 얘가 0이 되는 경우 얘가 0이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 다음부터는 이 1차식을 주어진 또 다른 2차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데 두 번 풀어줘야 돼. 두 개니까. 자, 요놈도 한번 같이 풀어보는데 두 번째 문제 5번 예제 5번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니다. 자, 보세요. 예제 5번에 2번 문제를 보면 위의 식은 y제곱 빼기 3xy는 0 이렇게 잡혀 있고요. 아래 식은 3x의 제곱에 5y제곱은 48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위에 거 아래 거를 잘 관찰을 해봐. 위에 거는 말이야. 지금 y제곱 빼기 3xy라고 해가지고 y라고 하는 공통인수가 있어. 여기에. 그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위의 식을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하면 뭐 어려운 거 아니지.
그냥 y를 묶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y 빼기 3x 너는 0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y가 0인 경우가 돼. y가 0. 그러면 y에다가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3x의 제곱은 48. 그래가지고 약분하면 이놈이 16. 그러니까 x 제곱이 16이니까 당연히 x는 얼마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러면 되겠지, 그지? 그럼 답이 지금 몇 개 나온 거니? 몇 쌍 나온 거니? 2개. 두 쌍 나온 거야. 어떻게 두 쌍이냐면 x가 4일 때 y는 0, 또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0 해가지고 두 쌍이 나온 거예요, 현재까지. 자, 두 번째 경우는 이번엔 얘가 0 되는 거지, 그지? 얘가 말고 y가 뭐면 이번엔 y가 3x이면 그러면 요 놈이 이제 1차식이잖아, 그지? y 빼기 3x는 0. 1차식이잖아. y 는으로 정리한 다음에 주어진 조건식 대입해버려. 대입하면 어떻게 돼? 3x 제곱 더하기 5배의 그 다음에 3x를 전체 제곱하겠죠, 그죠? 3x를 전체 제곱 너는 48. 자, 요거 9, 5, 45니까 48x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48이 나온다. 슉슉 지워지니까 1 됐잖아, 그지? 그럼 이때 나오는 x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나온 답은 x와 y를 우리가 순서상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답을 쓰게 되면은 4,0 마이너스 4,0 이렇게 또는 1, 그다음 x가 만약에 1이면 자 보세요. y는 자동적으로 3 되겠죠, 그죠? 이렇게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뭐 x, y 순서상 말고요. 그냥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가지고 연립하듯이 써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그냥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나누어서 해결해 준다는 거. 다시 한번 봅니다. 2차식을 1차식으로 뭐해? 인수분해해서 얘가 0인 경우와 얘가 0이 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2번 풀어줍니다. 그럼 답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2차와 2차를 연립했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다시 여기 보실까요? 2차식과 2차식에서 자, 2차식 하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는 인수분해해서 나머지 인수분해되지 않는 2차식에 대입하시는 방법,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를 푸는 방법은 또 따로 있죠. 자,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해결합시다. 28페이지에 첫 번째 1번 문제. 요거는 방금 했던 거랑 같은 겁니다. 뭐냐? 자, 식을 잘 관찰을 해야 되더라. 그냥 넉넉히 있으면 안 돼. 자, 2x의 제곱 빼기 3xy 더하기 y제곱. 딱 보는 순간에 자, 요거 이 인수분해가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제이야, 되지? 요거 인수분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위의 식을 인수분해해서 아래 식에 대입해서 문자를 소구하는 방법. 자, 잘 쫓아오십시오. 자, 2x의 제곱 빼기 3xy 더하기 y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놈은 이게 2, 1, 그 다음에 1, 1. 자, 요렇게 개수를 맞춰주면 마이너스 해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2x-y와 x-y라고 하는 식으로 분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자, 얘가 는 0이 되려면 첫 번째 경우 그렇죠. 2x-y가 0이니까 당연히 y는 2x인 경우가 되겠지요.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는 겁니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5x제곱 마이너스 자, 요거 집어넣으면 4x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x제곱은 16 그래버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리고 x가 결정되면 y를 다시 자 여기다 칵 집어넣으면서 정해줄 수가 있는데 이때 어차피 x가 양수면 얘도 양수, 음수면 음수 이렇게 같이 가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복부호 동순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을 쓸 때 조금 간결하게 쓰는 건데요. 겹쳐 쓰는 겁니다. x가 플러스 마이너스 4면 거기에 대응하는 y도 플러스 마이너스 자, 2배를 그대로 하죠. 8 요렇게 써주시면 자 복부호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나오는 부호를 복부호라고 합니다. 그럴 때 플러스면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면 같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순서를 똑같이 맞춰서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는가? 이게 복부호 동순이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 빼기 y가 0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당연히 그럼 y하고 x하고가 어때요? 같다 이래 될 겁니다. 이거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16 요놈이 4x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은 이번엔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어차피 같으니까 이번에도 복부호 동순으로 답을 씁니다.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나오면 y도 똑같이 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나온다. 자 이렇게 써주면 답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한 쌍들이 되겠네. 그지? 답은 4쌍이 나옵니다. 저쪽에 쌍이 나오고 저쪽 쌍이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 주어지는 경우에 방정식을 푸는 방법. 자, 근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좀 잘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놈 딱 보면서 이거 인수분해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2x의 제곱 빼기 3xy y제곱 이런 거 보면서 인수분해 바로 돼야 돼요. 이거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놈이 0 되는 경우와 요 놈이 0 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자, 다음 거 가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그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문제를 풀고 있는데 두 식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감법을 써가지고 2차 항들을 모두 소거할 수 있는가 요걸 한번 관찰해 봅니다. 그러니까 2차 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2차 항이냐면 x제곱도 2차 항이고요. y제곱도 2차 항이고요. xy 이런 거 다 2차 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지워질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봅니다. 지워지면 가감법을 써가지고 싹 날려버리고 1차식을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 경우가 자, 그 1번에 2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죠. 자, 문제 오타난 거 하나 있으니까 수정 좀 해줘야 돼. 자, 2x의 제곱, 2y 제곱 더하기 난데없이 3z가 나와 있지, 그지? 그지? z가 아니고 x야. 그 3x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더하기 y는 12. 자, 아래쪽에 x제곱, y제곱 더하기 x 빼기 y는 6.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좀 특수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인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인수분해 되는 식이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2차 항이라고 하는 놈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 그 다음 여기에 있어. 자, 두 놈을 딱 보니까 위에 거가 아래 거에 정확히 2배가 돼. 그치? 맞지? 예. 이렇게 될 때는 아래쪽에다가 곱하기 2를 하신 다음에 확 빼버리면 이 2차 항들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제이야, 눈 뜨고. 자,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자 위에 거는 쓰지 말고요. 밑에 거만 곱하기 2배를 해주면 2x의 제곱, 2y 제곱 더하기 2x 빼기 2y는 12가 되겠죠. 자, 요 놈을 1번, 요 놈을 2번식이라고 합니다. 자,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버립니다. 자, 빼.
여기서 이거를 빼면서 이거를 날려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럼 깔끔하게 그냥 1차식만 나오게 되는데, 자 봅시다. 3x에서 2x를 빼니까 x, y에서 마이너스 2y를 빼니까 3y, 그 다음에 12 빼기 12 하니까 0 이렇게 되겠죠. 인일이 가신다가 이게 어디 또 샜다가 이거지. 자 그래 놓으니까네, 자 이렇게 1차식이 하나 깔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두 개식 중에서 마음에 드는데 아무데나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입하실 때 오리지널, 예, 야야 봐, 처음에 주어진 거 있지, 그지? 였다가 집어넣으면 돼. 예? 둘 중에 아무거나. 근데 지금은 요 밑에 게 조금 더 간단하죠, 그죠? 그죠? 여기다가 지금 대입을 할 겁니다. 자, 대입할 때 선생님 이번에 y는으로 정리하려면은 y는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나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x를 갖다 집어넣으면 분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꼭 y를 없애나요? 문자 그냥 아무거나 없애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럴 경우에는 x는 넘겨서 마이너스 3y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식에다가 x는 마이너스 3y를 대입하시면 이번에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놈을 풀어주면 되죠. 자, 집어넣어봐. 집어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3y 제곱하니까 9y의 제곱. 요거 y 제곱 그대로 있고요. 자, 요 놈이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요 놈이 마이너스 y는 6 이렇게. 그러면 자 정리합시다. 10y 제곱 빼기 4y 마이너스 6은 0. 자 그래 놓으니까 양변 2로 약분해가지고 5y 제곱 빼기 2y 빼기 3은 0. 잠깐만. 근해 공식 같은 거 쓰지 말고요. 가급적이면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십니다. 이놈이 5, 1, 3, 1.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면 깔끔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5y 더하기 3 괄호치고 y 빼기 1은 0.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y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답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요. x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한번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때 x는 자동적으로 5분의 9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가 이번엔 1도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x는 마이너스 3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y값에 대해서는 이러한 y값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트가 이렇게 묶이는 거죠. 요 놈이 한 쌍의 해, 요 놈이 또 한 쌍의 해. 해서 답이 두 쌍이 만들어진다고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직접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지? 그때는 자, 가감법을 써가지고 2차 항이 소거될 수 있는지를 관찰하는데 2차 항은 이렇게 생긴 것들이 2차 항이야. 지금 같은 경우는 정확하니 이게 2배가 딱 눈에 보이잖아, 그지? 이게 보이니까 2배 해갖고 낼름 빼버리면 2차 항이 소거가 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방법이야.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먼저 인수분해를 하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안 되니까 억지로 이제 2차 항을 날려가지고 이렇게 1차 항을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1차 항이 만들어지면 이제 방법은 대입해서 한 문자로 정리하는 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이거 방법 안 까먹도록 잘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자, 이제 한 개 남았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했는데 가감법으로 2차 항 소거하려고 봤더니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 꼬랑지에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주된 이유는 요런 놈들이 있을 때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라지면 혹시나 인수분해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없애보도록 해보자. 그래서 그게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또 알아봅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2차식과 2차식을 연립을 하는데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차항, 2차항을 없애보려고 뭐 더하기 빼기 해보는데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때 2차 항속어도 안 되면 그때는 뭐 하느냐? 이때는 상수항. 맨 꼬랑지에 붙어 있는 이 상수항을 지워버리는 이런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쌤, 만약에 이것도 안 되고 저거 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풀어버리는 거지. 그때는 이제 나는 이제 여기까지만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손 놔버리는 거야. 그 다음 2차 방정식은 이제 다음 사람이 풀도록 후대에 남겨놓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까지. 현재야. 야, 대가리가 벽에 딱 붙어있으면 안 되지. 똑바로 딱 세워봐 이렇게. 그렇지. 저것이 여기가 무슨 매가 여관이냐 이 자식아. 아유 그냥 와가지고 맨날 퍼 잘라 그래 저기. 눈 똑바로 뜨시고. 자,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면 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7. 4x제곱 마이너스 9xy 그 다음에 y제곱는 빼기 14. 자, 이런 문제 여기 봐야지. 생겼나? 여기 봐야 돼. 자, 요것도 2차 항이고요. 요것도 2차 항이고요. 다 2차 항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2차 항들로만 지금 짠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4배고요. 요 놈은 9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얼마 곱해가지고 뺀다고 해가지고 2차 항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 말이야. 그지? 4를 곱하면 얘가 남고 9를 곱해 더해주고 빼주게 되면 얘가 남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2차 항소가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그것도 안 되지.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꼬랑지에 붙어있는 놈들이 사라져주면 혹시 인수분해 가능하식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얘는 14고 얘는 7이니까 위에 줄에다가 곱하기 2를 합니다. 자, 봐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2x의 제곱 빼기 2xy 2y제곱은 14.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때 요 두 놈을 냅다 더해줍니다. 이번에. 왜? 이 짝이 부호가 반대니까네. 자, 이걸 더해주게 되면은 x제곱 계수가 이제 6이 됩니다. 6x제곱 빼기 11xy 그 다음에 이쪽이 3y제곱은 0. 자, 새롭게 이 꼬랑지가 잘 봐. 꼬랑지가 0이 돼버린 2차 식이 나왔지. 그지? 혹시 요거는 인수분해 가능하냐? 되냐 안 되냐? 돼요. 어떻게 되냐? 3이. 그렇지. 3, 2, 1, 3. 마이너스 하면은 3, 3은 9에다가 2, 1은 2 해가지고 마이너스 11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3x 마이너스 y 괄호치고 2x 빼기 3y 괄호치고 이렇게 돼버린다 거에.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3x 빼기 y가 0인 경우는 의외됩니까? 그럼 y는 3x잖아. 그지? y는 3x. 이거를 갖다가 애초에 주어진 투식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집어넣을 텐데 얘가 조금 간단하죠. 그죠? 위에 거로 갑니다. y 자리에 3x를 콱 집어넣어봐. 자, 눈 띄지 말고 잘 쫓아와야 돼. 집어넣었다. 3x 제곱 된다. 그지? 그 다음에 y 제곱이니까 9x의 제곱은 7. 생각을 해보세요. 1, 마이너스 3, 9니까 7x의 제곱은 7이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x의 제곱은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동적으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3배를 해가지고 y는 복부호 동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시면 하나의 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빨리 풀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시고요. 한 번 더 갑니다. 두 번째, 이번에 그러면 2x 빼기 3y는 0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답이 뭐냐? 자, y는 뭐 할 수 없죠. 지금 같은 경우는 분수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3분의 2x를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x제곱 빼기 3분의 2 x제곱 그 다음에 요 놈을 제곱하니까 9분의 4 y제곱은 7 이렇게. 근데 이게 잠깐 9분의 4 x제곱이죠. 대입했으니까네. 계산 좀 합시다. 9로 통분해버리면 9분의 9 빼기 요 놈은 9분의 6 요건 9분의 4 괄호치고 x제곱은 7.
이렇게 되니까네. 자, 이거 얼마입니까? 9분의 7 안 나옵니까? 맞죠, 그죠? 9분의 7 x의 제곱은 7이니까네 x 제곱은 9가 돼버립니다. 결국에는 자, 양변 7 지우고 9 올려주면 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나와요. 예, 여기서 따라서 여기다가 써야지. 그러니까 x 제곱은 9가 되고,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자, 그놈이 이제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요렇게가 또 답이 됩니다. 자, 요 놈이 답이고, 요 놈이 답이고, 요 놈이 답이고. 자, 답이 두 놈 나왔죠.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순서가 쭉 잡혔습니다. 자, 여기 봐야지. 여기 봐. 여기 봐.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가 어떤가? 다시 한번 봐봐. 어떻게 돼? 2차항과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문제에서는 처음 뭐 해본다? 뭐 해본다? 두 식 중에 어느 식이 인수분해 되는 걸 관찰해본다. 근데 인수분해 되는 게 있으면 분해해가지고 집어넣고 풀면 되고, 안 되면 뭐라 그랬어? 포기해요. 아이씨, 너 죽는다. 너 떨어지고 싶어 정말. 뭐 해본다? 써 있잖아. 2차 항을 소거시켜본다. 더 가간법으로. 근데 그도 안 되면 뭐 한다? 상수항, 꼬랑지에 있는 상수항을 없애본다.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 가능한 꼴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거. 자, 이거는 방법이 뭐라고? 상수항을 소거하는 거야. 자, 지금까지 2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습 좀 해보셔야 되는데, 그죠? 잠깐만 쉬었다가 연습 좀 하고요. 그렇게 할게요. 오케이. 된장국 같아. 된장국 뭐야? 엄마 니가 해요. 니가 먹어. 짜증나네. 새끼야, 그 먹는 거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래. 이거 미치야. 진짜 장난 아니야. 너도 먹어볼래? 이 아래 것들 정말. 진짜 장난. 야, 인마, 그런 것들은 이렇게 섞어 먹고 그런 거는 옛날에 내가 밥 먹고 남은 거 이렇게 딱 섞어 놓으면 강아지 이렇게 딱 먹이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거잖아 지금 이게. 진짜. 응? 이 마당새 출시들 정말 이거. 유모차 만나는데? 야 그래 먹어. 왜 나 지금 못 먹겠다. 자, 이 보자. 먹을 수 있다며. 같이 풀어요? 이거 좀 더 하고요. 이거 푼다면서요. 지금 풀으라고. 아니. 우리가 같이 할 거예요. 얘 좀 하고. 그래요? 이것도 여기까지 마저 해야 돼. 자, 얘들아.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좀 많이 어려운 거다. 문제 풀이도 길고. 자, 우선 이 대칭식이라는 게 뭐냐? 연립방정식을 풀다 보면은요, 이 대칭식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이 대칭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x와 y에 관한 대칭식 이렇게 돼. 이게 뭔 뜻이냐면, 여기 봐야지.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를 서로 교환해도. 그거 어디 있어요? 예. 어딨냐면은요. 여기 그냥 아까 전에 예. 했던 거. 페이지 28페이지. 거기 그냥 하던데 거기. 예. 거기 보세요.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약간 기니까 지금 프린트 드린 거 있죠. 그 뒷면에. 예, 걷다가 쭉 같이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x와 y 이 두 개의 문자에 관한 대칭식은 x와 y를 교환해도 이렇게 해도 식의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느냐? x와 y에 관한 대칭식이라고 불러줘요.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 자, 이거 x를 y로, y를 x로 바꿉니다. 달라지는 게 있나 없나? 없지, 그제? 그제? 잘 봐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런 것도 x, y를 문자를 딱 바꿔봐. 달라지는 거 있는가 없는가? 없어요. 없지, 그지? 이런 게 대칭식이다. 그러니까 는 1이라는 것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대칭식들, 이런 대칭식들은 특징이 뭡니까? 특징은 잘 봐야 돼.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빼기 2xy 이렇게. 얘는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 빼기 3xy 괄호치고 x 플러스 y 이렇게. 뭐 많이 보던 거 아닌가? 그지? 곱셈 공식 변형할 때 많이 했죠, 그죠? 네. 근데 이거 잘 보시면은요, 요 놈은 합이고요, 요 놈은 곱이라. 합, 얘는 합, 얘는 곱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이 모든 x와 y에 관한 대칭식은 x, y 이 합의 모양과 이 곱의 모양 딱 두 가지 모양으로 다 정리가 돼 버립니다. 대칭식의 특성이 그겁니다. 모든 대칭식은 자, 두 문자의 합과 곱으로만 설명할 수가 있다. 딱 두 가지 모양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왜? 그게 대칭식이에요. 아, 그래요? 예, 대칭식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변형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칭식에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는 자, 합과 곱으로 변형될 수 있는 이 성질을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 물론 아주 간단한 것들은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좀 복잡하다 싶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식을 정리해서 치환, 뭐 라지 x, 라지 y로 치환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할 때, 간단할 때는 그거 잘 안 합니다. 그러면 대칭식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방정식 문제도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은 28페이지에 2번. 예, 28페이지에 그 2번 두 문제 있죠, 그죠? 1번, 2번 조그만 거,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대칭식이 나와 있는 연립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2번의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그나마 비교적 간단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그 다음에 xy 곱은 3. 자, 요 놈 보세요. 요거 분명히 대칭식이라 설명했죠, 그죠? 요 놈은 xy 잘 봐. xy를 바꿔. x를 y로, y를 x로 바꿔. 달라지는 거 있는가 없는가? 없지. 이것도 대칭식이야. 아주 간단한 대칭식이야. 두 개 곱 그래버리면. 그런데 이런 거 연립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얘들아 봐봐. y는 한 다음에 대입하게 되면은, 잘 봐. y는 x분의 3 그래야 돼. x분의 3. 그거 집어넣고 풀어야 돼. 그러면 조금 이게 분모에 x가 들어가니까 분수식이 되겠지, 그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식이 좀 껄끄러워져.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요 방법으로 이제 식을 정리를 하는데, 자, 이 위에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빼기 2xy. 너는 10이다 이렇게. 맞지, 그지? 아닌가? 제이야, 맞냐 안 맞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 전체 제곱 빼기 2xy 같다, 그지? 위에 식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 그럼 얘랑 얘랑을 연립할 건데, 여기 xy 곱이 나오고 이 곱이 또 나오잖아, 그지? 여기 3이니까 3을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자, 요놈이 3이니까 2, 3은 6대죠, 그죠? 넘어갑니다. 얼마? 16. 그러니까 제곱해가지고 16 나오니까 x 플러스 y는 얼마라고 할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다. 이쯤 되면 문제가 쉬워진 거죠. 이쯤 되면 쉬워진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정도까지 가면은요, 자, 곱이 얼마, 그 다음에 합이 얼마가 나오게 되면은, 자, y는, 잘 봐. y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4에서, 자, 넘기면, 자, 뒤에 빼기 x가 붙겠지, 그지? 두 개를 한꺼번에 하지는 말고요. 4 빼기 x를 집어넣어버리거나, 마이너스 4 빼기 x를 집어넣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내시면
여태까지 푸는 방법대로 풀리는 겁니다. 자, 안 끝났어요. 잘 봐. 잘 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방법은 이 대칭식을 풀다 보면은 말이죠. 두 문자의 곱과 합이라고 하는 이 모양으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정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합이 얼마요? 곱이 얼마가 바뀌었다. 곱이 얼마요? 합이 얼마가 나오는 거기까지 딱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뭐 얘를 넘겨서 대입하는 것도 되지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자, 예를 들어 더해서 4가 되고 곱해서 3이 되는 수를 생각을 해봐. 누구? 더해서 4 되고 곱해서 3 나오는 수 누구? 1, 3. 답이 1, 3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1, 3이야. 그지? 뭐 넘겨 대입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잘 안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이거야. 봐봐. 우리가 여태까지 2차 방정식을 연락에 배웠는데 2차 방정식이 보면은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뭐 그런 거 배운 적이 있어. 자, 리바이벌 한번. x제곱 마이너스 자, 이쪽이 이렇게 자, 뭐시기 x 뭐시기 만약에 내가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생각한다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알파 베타의 뭐? 합.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알파 베타의 곱. 이렇게. 그럼 이 방정식이 뭐냐면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방정식을 연락에 풀면 답이 뭐가 나오는 거냐면 x는 알파, x는 베타라는 답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돼? 이 방정식을 우리가 열심히 풀면 알파라는 근과 베타라는 근이 나온다. 이해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역으로 가봐. 알파와 베타를 구하고 싶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알파 베타의 합이 얼마, 알파 베타의 곱이 얼마 얘를 집어넣고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바로 알파 베타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 잘 보세요. 자, x와 y가 3이고요. 4고요. 그 다음에 x, y가 3인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경우 x와 y가 요게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죠. 그죠? x, y 곱이 3이고요. 이 두 가지로 이 문제를 갖다 풀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를 이렇게 하랍니다. 내가 새로운 방정식을 하나 쓰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요 4를 여기다 썼고요. 요 3을 여기다 썼습니다. 이 방정식 충분히 풀 수 있죠. 풀면 답이 뭐 나오나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답이 뭐 나오나요? 자, t 빼기 1과 t 빼기 3은 0. 그죠? 그럼 답이 1하고 3 나오죠. 그럼 이 방정식에 두 근이 1하고 3인데 바로 걔가 누구냐? x와 y 값이 되는 겁니다. 왜? x와 y를 더해서 뭐가 돼? 4가 돼. 그게 여기서 있지, 그지? x, y 곱해가지고 3 돼, 그지?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누가 되는 거냐? x와 y가 되는 거야. 왜? 두 놈의 합이 요거고 두 놈의 곱이 요거면 얘를 거꾸로 풀어주면 답이 x와 y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합과 곱을 딱 알아내게 되면 x와 y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합을 여기다 써주시고 곱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방정식이 바로 x와 y를 근으로 가지는 거면 얘를 풀어주면 x와 y가 나온다. 답 쓰실 때는 x가 1이면 y는 자동으로 3이 되고요. x가 만약에 3이면 y는 자동으로 1이 되는 겁니다. 서로 맛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요 놈도 답이고 요 놈도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이 몇 개? 이렇게 해서 두 쌍의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쪽. 이번엔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고 곱해가지고 3이 되는 그 두 수가 바로 x와 y입니다. 더해서 마이너스 4 곱해서 3이 되는 그 두 수가 누구니? 그러면 바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고 곱해서 3이 되는 놈이죠.
그러니까 얘를 풀어주면 나오는 답이 바로 x와 y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t 더하기 1, t 더하기 3은 0으로 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란 놈이 답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면 y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3. x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 되면 y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4쌍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칭식이라고 하는 놈이 나와 있는 연립 방정식을 푸실 때는 합 또는 곱 이 두 가지 모양으로 식을 정리를 하시는데 정리를 하다 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단계까지 갑니다. 합이 얼마, 곱이 얼마. 그럼 그 놈을 푸실 때는 어떻게 푸는 거냐? 자, x와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아예 만들어 버려요. 얘를 인수분해해서 답이 나오면 한 놈이 x면 다른 놈이 y라고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연립 방정식 중에서 대칭식이 나오는 문제를 푸는 요령이다. 그나마 얘는 좀 쉬운 문제고요. 예? 좀 쉬운 문제고요. 좀 어려운 문제, 좀 복잡한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봅니다. 자, 여기 봐. 어려우니까 잘 보고, 잘 정리를 해놔, 밑에다가. 자, 주어진 식은 분명히 대칭식이다. 자, 여기 봐야지. x와 y의 곱, 그 다음에 뒤쪽에 x와 y의 합. 여기는 합곱이 아닌데, 합곱이 아닌 거는 합곱의 모양으로 반드시 만들 수 있는 놈이야. 자, x와 y를 서로 다른 문자, x를 y로, y를 x로 교환해도 위의 식도 마찬가지고 아래 식도 마찬가지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대칭식이고요. 밑에 있는 식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빼기 2xy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 그죠? 그리고 나서 xy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게 7이다. 요거는 물론 합쳐지면서 마이너스 xy가 될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x 곱하기 y와 xy 이게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xy가 나오는데 이게 7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식의 모양이 상당히 복잡하니까 그냥은 잘 안 풀리는 거고요. 치환이라는 놈을 이용을 하실 텐데 치환하는 방법은 잘 보세요.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를 각각 얘를 뭐 라지 x면 얘를 뭐 라지 y 이런 정도로 치환을 합니다. 자, 치환한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위의 식은 y와 x를 더하면 되죠. 라지 y 더하기 라지 x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식은 요놈이 라지 x가 돼버리니까 라지 x의 제곱 빼기 라지 y는 7 이렇게 되죠. 자, 보기가 상당히 편하죠. 얘보다는. 그죠? 묶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몇 차식인감? 몇 차식인감? 요건 1차잖아. 요거는 2차. 그럼 1차와 2차를 연립할 때 대입한다 그랬지. 그대로 풀어줘 이제. 자, y는으로 정리합니다. y는 뭐가 되죠? 넘기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죠. 얘를 주어진 식에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는 7. 정리. x제곱 더하기 라지 x. 자, 5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0. 열심히 풀면 라지 x 나옵니다. 자, 잘 쫓아오세요.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1은 0. 그러니까 라지 x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아니면 1이 되거나. 자,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아니면 1이 되거나.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라지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 봐야지, 여기 봐야지. 마이너스 2를 칵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응? 집어넣으면 2 되니까 y는 마이너스 3 되지, 그지? 그 다음 x가 1이면 마이너스 6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이게 지금 나왔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라지 x가 원래 뭐였죠? 원래 치환하기 전에. 라지 x가 치환하기 전에 뭐였어요? 몰라요.
뭘 몰라 써 있잖아. 노란 거 안 보이니? 보여요. 뭐라고 돼 있는데. X 플러스 그러니까 그거 잊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x 플러스 y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때 그때 x, y 곱이 마이너스 3 되는 경우라면 이게. 어? 그런데 이 x와 y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어떤 x, 어떤 y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되고 곱했더니 마이너스 3이 된다면 더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그 x와 y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이 바로 t제곱. 그 다음에 자, 두근의 합이 1, 2 들어가야죠. 그죠?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냐? 바로 x와 y인 거죠. 얘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t제곱 플러스 2t 빼기 3은 0. 인수분해 간단하죠. t 플러스 3과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1은 0. 그래 놓으니까 한 근이 마이너스 3이면 다른 근이 1 되는 겁니다. 즉 x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 y는 1 되는 거고요. 만약에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요 두 쌍이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 하나 풀었다. 하나 더 풀어야 돼. 두 번째, 이번엔 x 더하기 y가 1이고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지? 똑같이 풀어주면 돼. 이렇게 되는 x와 y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이 누구니? 여기 쳐다봐야지. t제곱,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들어간다. 마이너스 1t. 두 근의 곱이 들어간다. 마이너스 6. 자, 이게 바로 더해서 1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그 두 수, 그지? x와 y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자, 알파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6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져봐. 그럼 이 방정식을 연락에 풀어 나온 놈이 바로 x와 y가 되는 건데 풀어봐. t 빼기 3, t 더하기 2는 0. 그래서 나오는 답이 3과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x가 만약에 3이라면 자동으로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거꾸로 만약에 x가 마이너스 2라면 y는 자동적으로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답이 몇 쌍? 4쌍이 나오게 돼. 이렇게 풀어. 풀이가 좀 길지? 네. 적어. 많아요. 적어놓고 놓치지 않도록. 방정식 중에 상당히 어려운 거니까 그나마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풀 수 있으면 아마 교과서 뭐 익힘책 뭐 그런 거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빨리 해봐. 얼른 써.